김현정 말이라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는 절대 김현정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우리 죽는다. 김원정은 밥이다. 밥 먹는 밥이야. 살아가게 김원정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진 거잖아요. 해고당하지 않고 임금 인상시켜서 가족들 먹여 살리게 해줬던. 제가 정말 종처럼 살았었어요. 정말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할까.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미화원의 혁명가, 미화원의 삶을 바꿔놓은 혁명가라고 봐도 되죠. 내 기억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김원정 열사의 그 정신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김원정 열사한테 그대로 좀 가고 싶어요. 김원정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믿으면 돼. 희망이 있었어요. 고생은 해도 분명히 될 거야. 그냥 편했어요. 그냥 보는 자체만으로 그냥 편했고, 그냥 없으면 좀 허전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안 계시면 제가 불안했어. 근데 나랑 같이 있으면 편했고, 그냥 좋았어요.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어떤 곳인지 저성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고요. 이성에서 너무 어려운 노동자들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아랑아랑거리니까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참 내가 김현정이를 내가 죽인 것 같고. 왜요?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했으면 또 그런 게 또 없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거고, 저 세상에 계시더라도 우리 조합원들 버리지 마시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김원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눈물 나올라. 김원정 이야기. Fighting communist guerrillas in South Vietnam continues a slow grind. Pictures from the swampy Mekong Delta. 김헌정이 태어난 1964년은 베트남 전쟁이 막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자 박정희 군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을 때였다. 김헌정은 가게들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에 당시 동두천에 몇 대 없던 자가용을 가졌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위로 3명의 누나와 형을 둔 그는 주름이 제대로 잡힌 바지 아니면 안 입는 까탈스러운 부잣집 막둥이였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동정심 많은 성격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시비가 붙어있는데 제가 좀 밀리고 얘가 날 때렸나 했을 거예요. 막 그러는데 딱 때려서 제가 대응을 하기 전에 벌써 뒤에서 누군가 뒤돌려 제 발 차이를 해서 얘를 확 엎어뜨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헌정인 거예요. 얘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알고서 얘가 때려 눕히고서 너 왜 얘한테 건드려? 약한 애한테 건드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가 나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새로운 삶은 경기 북부 일대의 명문 고등학교인 의정부 고등학교를 거쳐 1983년 한양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면서 시작된다. 대학 진학을 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시 대학생회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주로 사회과학 서적들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경제하고 언론 상당히 흡수가 빠르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금방 신념화시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두천시 대학생회에서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인 아내를 만난다. 하여튼가 되게 못생겼구나. 근데 되게 쾌활하고, 예, 하여튼가 뭐 좀 앞서서 나서서 일하는 중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2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으로 들어간다. 한양대 운동권에서 김헌정은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학생 시위 현장에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항상 시위 현장에는 걔가 항상 맨 앞에 있었으니까. 같은 시위 현장에 가도 헌정이는 선봉에 서 있고 저는 이렇게 후미에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한양대학교 학생운동권이 선진적인 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헌정이가 나름대로의 밑거름은 돼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85년 대학 3학년 때 서울대 시위 사건으로 첫 구속이 되고 다음 해에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거리 질서를 지킵시다. 다음 해 봄, 그는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학생운동을 마치면 노동운동에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당연시 했던 시절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선배님들하고 몇 사람들은 이제 지역운동 쪽으로 계속 그 노선을 얘기하고, 헌정이는 운동의 핵심은 노동운동이다 해가지고 노동운동으로 투입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1987년) 대한민국은 들끓고 있었다. 그해 7월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은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켰다. 이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하기 바로 전 7월 초, 김헌정은 서울 도봉구에 있던 삼영모방의 기계 엔지니어 보조로 노동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도봉산 주변에 있던 큰 사업장들에는 거의 다 소위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들이 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지자 많은 사업장에서 파업과 노조 결성을 주도했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7, 8월 투쟁 때 초반기에는 학출들이 이제 확 튀어서 나가서 사실 다 해고됐어요. 사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끈끈한 관계나 뭔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는 사람 없고. 삼영모방에서도 김헌정이 입사한 지 일주일여 만에 활동가가 주도한 농성이 있었지만 활동가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해고된 후 공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돌아간다. 김헌정은 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1년여 만에 노조를 건설한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신분이 노출된다. 그 지원투쟁 온 사람이 김헌정 동지 아는 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구속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노조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할지. 제대로 잠도 좀 못 자고 출근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올림픽이 열린 첫날 출근길에 그는 체포된다. 3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삼영모방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나와서 돌아가려고 이제 다 만났죠. 사람들은. 조금 피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친구들이. 돌아갈 현장이 없어진 김헌정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다른 길을 택했다. 의정부 덕계리에 덕계 노동자 사랑방의 문을 연다. 덕계 노동자 사랑방은 당시 덕계리에 있던 덕계공단의 영세한 공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동두천, 덕계리 이쪽이 소규모 기업
것들이 많았던 거, 가죽 공장, 뭐 염색 공장, 그쪽에 연기 많이 나고 막 이랬던 일 많았어요. 산재하고 체불 그때는 아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김헌정은 두 번째로 노동조합 결성을 경험한다. 노조 결성부터 해고 투쟁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결국 투쟁은 진다. 이때 김헌정은 밖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덕계 노동자 사랑방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거기 와서 다 숙식을 하고 거기를 아지트로 삼아서 싸우고 거기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요. 신성통상에 본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한계가 내부에서 지원하는 거에 한계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덕계 노동자 사랑방을 연 이듬해 김헌정은 북노련 사건으로 수배를 당한다. 그 때문에 사랑방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에 노동자 사랑방의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덜렁 수배가 되는 바람에 여기 운영을 이제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용접을 배워요. 지방 돌아다니면서 용접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서 저희 이제 5만 원씩 활동비 주고 월세 뭐 이거 다 냈어요. 예. 그는 사랑방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한겨레 신문 보급소도 운영하고 학원도 운영한다. 그러나 덕계 노동자 사랑방 운영은 계속 힘들었다.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힘든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힘들고 가정생활도 없는 거죠. 뭐 사실은. 그래서 학원 정리하면서 돈도 다 갚고. 결국 김헌정은 5년 만에 학원을 정리하고 당시 지역에서 똑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정부 노동상담소와 통합하여 경기북부 노동정책연구소를 만든다. 이렇게 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던 그는 노동자에게 보다 더 가까이에서 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 공부를 했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노무사 자격증을 딴다. 제가 그때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처음 접하는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적인, 인적인 것들을 그걸 위해서 다 조직하는 사람이죠. 이제까지 봐왔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998년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와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동두천시도 예산을 줄이려고 청소업체 계약을 용역에서 도급으로 바꾸면서 환경미화원들과의 계약 형식과 조건을 시와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이때 동두천시에서 일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자기 퇴직금이 덜 나온 것 같다며 김헌정이 있는 연구소에 찾아온다. 이것이 환경미화원과 김헌정의 첫 만남이다. 김헌정과 김인수는 미화원들의 10년치 월급 봉투를 모아서 시와 업체가 퇴직금만이 아니라 인건비와 연차수당, 상여금까지 횡령한 사실을 집요하게 밝혀낸다. 그 돈이 어디 가는가. 이 사람들의 소속이 시였다가 업체였다, 업체였다 시였다. 거기서 발생하는 퇴직금. 그다음에 그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사실 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황금알이었던 거죠. 저희들이 걔네들이 얽혀있는 커넥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김헌정은 지자체의 비리를 동두천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동시에 동두천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임금착봉 및 시예산 횡령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두천시와 교섭을 요구한다. 동두천시의 청소 예산을 횡령을 하고 방송에도 다뤄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사건이 되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동천 그 사건이 처음이지 처음. 그때까지 생각이 이제 그런 거 뭐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거만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산 현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게 되게 새로웠던 거고. 여론의 압박을 느낀 시와 업체는 깎인 임금과 상여금, 잘못 정산된 퇴직금 지급 등 노동자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퇴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뤘다. 이때 김헌정은 이 투쟁이 시민대책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 건설을 주도한다. 그가 주도한 동두천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는 최초의 환경미화원 노조인 동시에 지자체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동두천시청과 업체가 곧바로 노조 탄압에 나섰고 결국 조합원들은 투쟁을 멈춰선다. 노조를 설립하고 조직화하는 관점에서는 잘 안 됐어요. 6억이 넘어간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힘들었구나. 그쵸. 그 앞장서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반장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데 반장들이나 뭐가 틀면은 다 틀어지는 고물 잘 나오는 데를 배치한다든가 새 차를 바꿔주는 새 차나 똥차를 바꾸면 이런 문제. 김헌정은 또다시 노동자가 주체로 서지 않는 노동조합은 모래성 같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한다. 이 투쟁을 그들이 밀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밀고 간 거예요. 그야말로 재롱 피우듯이 그분들 앞에서. 막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가슴이 딱 막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김헌정도 그 교섭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느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자기 투쟁인 당사자가 그 투쟁에 저희가 아무 보조를 하더라도 투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투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몫이다.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투쟁이 끝난 지 막 한 달쯤 되던 1999년 7월 1일 의정부시는 100여 명의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예산 감축을 명분 삼아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 시는 공단으로 가도 노동 조건이 똑같다고 약속하며 사직서를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막상 공단으로 출근을 해보니 약속과 다 달랐다. 가장 먼저 61세였던 정년이 57세로 줄었다. 여기에 월급날 월급을 받아보니 모두 신입으로 처리돼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 시청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급기야 공단으로 넘어간 지 19일 만에 새벽에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 잘못 배치해서 죽어.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것도 말이죠. 그 교통사고 그 차 사고 낸 그 사람한테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제 배상 그거면 된다 그러고 뭐 나무른 척해. 또 다친 사람들 반장시켜서 잘못하면 저 사람들 잘라라 그러지. 월급도 뭐 반토막 나는 거 이제 봤단 말이에요. 뭐 엄청 불만이 이제 이거 일을 못 해 먹겠는 이제 지경이지. 결국 환경미화원들의 분노는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공단으로 넘어간 지 39일 만에 동료가 일하다 죽은 지 20일 만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같은 지역 연구소 소장으로 이 노조 결성을 지원하던 김헌정은 이후 이 노조의 투쟁을 지원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투쟁에 나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차이가 있지, 그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과 몸, 정신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노조 창립 바로 이틀 뒤부터 노동자들은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시청사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기세 좋게 시작한 투쟁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 시청과 공단으로부터 집중 탄압과 회유에 시달리던 반장인 위원장이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다. 얼마나 그 친구한테 뭐 정보과가 됐든 시청이 됐든 얼마나 그냥 뭐 압력을 넣겠어요. 왜 핵가당 한 거야. 투쟁도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김헌정은 빠르게 대응했다. 총회에서 위원장을 탄핵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세워 노조를 재정비한다. 구체적인 그 시기라든가 이제 노조는 김헌정의 적극적인 지휘하에 투쟁에 돌입한다. 칭칭!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사람이 태어나서 세 번을 운다지만 노동자 동지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되찾아왔다. 치열한 투쟁 속에서 김헌정이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었다.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만 노동조합을 지킬 수 있고 그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그 투쟁의 힘이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조합원 중심주의. 우리 한상도 어떻게 뒤에서 밀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질 급하고 빨리 우리 거 찾아주라 하냐 이런 것을 앞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김현재는 하도 안 되고 얘 찾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우리는 늘 달래죠. 당신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쟁취를 해야 된다. 이 조합원 중심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에 온 힘을 기울였다. 참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많이 했어요. 노동조합의 주체로 서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거. 예를 들면 정보과 형사놈들한테 붙들려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묻는다고 대답 다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투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 항상 단호하죠. 자기가 기준과 원칙을 그럼 딱 철저하게 정해놓고 지행하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지키고 그걸 얘기하면 다 따라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 조합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니 환경 미원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제 하루 보는 거지. 그러다가 김현정이가 나타나서 그런 걸 해주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배짱도 생기는 거고 큰 소리도 못 쳤던 거 칠 수도 있고 당당하게 놔두는 거지. 의정부 노조가 출범한 그해 마지막 날, 포천군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의정부와 똑같은 일을 겪는다. 군에서 청소 업무를 민간 위탁하면서 소속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기사들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해고 협박을 한다. 임금도 반토막 난다.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갔으나 변호사는 김헌정을 소개해줬다. 거기서 이제 김헌정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한 5명 이끌고 간 거죠. 잘왔다고. 예, 그리고 의정부도 만들어져 있다. 여기도 교육 한 3번 받고 007 작전으로 교육도 했죠. 이 포천과의 새로운 만남은 김헌정이나 의정부 노조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환영식까지 해주신 김헌정 소장님 및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의정부 지역 시설관리 환경시설관리 노동조합, 그러니까 딱 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 단위에서만 움직이는 노조였다면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들이 오고 도움을 요청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걸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포천군 노동자와의 만남 바로 며칠 뒤에 경기도 노조가 출범한다. 경기도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선서. 한 단위 노조가 건설 반년도 안 돼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노조로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 노동조합은 경기도 지역의 모든 환경위원들을 단일 조직 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 단위로 만든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지금 모든 노동자 들어올 수 있는 노동조합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당시는 노동운동 내에서 산별노조 건설 논의가 한참이던 때였다. 산별노조뿐만 아니라 지역별 노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이제 지역별 노조의 중요성들도 그때 많이 대두됐던 시기. 여러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지역별 노동조합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찬성! 의정부 지역 시설관리노조는 경기도 노조의 가로 분회가 된다. 우리가 의정부만 해서 되겠냐. 경기도 전체에 자치단체 대동소이하다. 이런 그 문제가. 그러면 그 노동자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그거는 노동법상 그거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노조 만든 거야. 조직 변경을 한 거죠. 경기도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의 김헌정은 이 경기도 노조의 초대 위원장이 된다. 일단 제가 위원장은 현재는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임시로 한 6개월 정도는 맡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위원장 하겠다 이제는. 여러분들 위원장하면 다치니까 내가 위원장을 해서 탄압도 내가 맡고. 초기에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위원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경기도 노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포천은 경기도 노조의 첫 분회가 된다. 환경미화원들은 휴가가 없다. 연가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근데 노조를 만들고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는 그 노동자들의 최저법이라는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아서 야. 그리고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기뻤던 게 옛날에는 말단 구급 공무원들이 막 아저씨들 대할 때 막 이씨 뭐 최씨 막 이거 시켜 저거 시켜 막 했거든요. 이제 하다 교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노조가 참 대단한 거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경기도 노조는 곧바로 더 열악한 청소 노동자들을 조직화한다. 시작은 의정부시 위탁업체 의정환경과 미래환경 노동자들이다. 노조가 생기자 업체들은 노조 간부들에게 정직과 업무 배치 전환으로 불이익을 줬고, 의정부시와 공단은 의정부 지역 시설관리노조에서 경기도 노조의 분회로 조직 변경이 된 것을 문제 삼아 단협에 응하지 않고 탄압의 강도만 높이면서 조합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어떤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 김원정은 준법 투쟁만으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폭입니다. 투쟁 속에서 대체 인력을 저지시켰고 반가울 동안 싸웠는데도 당신 울거라라 지금 시청 안으로 싹 들고 가서 시청 뒤로 해서 마당으로 쓰레기를 전부 터뜨립니다. 그 공무원들이 지금도 웃음이 나는데 공무원들이 우리만 뜨면은 긴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막 너희들 청소해 새끼들아. 우리 노자도 모르는 놈 새끼야. 너희들만 이렇게 노조 만들게 해서 이놈 새끼야 막. 이거는 저 뭐야 파지를 못 시키더니 몰라. 청소를 못하게 차를 청소차 싹 뺏었고 그 차고지에다 다 갖다 놓은 거야 막 전부 다. 그러니까 쓰레기 엄청 많이 쓰라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안 내리면 문장으로 안 내리면은 빵꾸를 내버렸어 내가 빵꾸를. 거기는 김현정이 다 한 거죠. 뒤에서 다 조종을 한 거지. 나는 앞장만 서고 예? 시킨 대로. 이날 투쟁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 수십 명이 연행된다. 니들 네 아버님 같은 사람을 때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머리 나면 정의연대는 그러더라고. 우리는 때리는 게 직업이다. 진짜 길 편하시니까 또 들어갈 각오해야지. 이날 밤 대부분 풀려났으나 우리 동지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련을 갖게 하고 더욱 투쟁 과정 속에서 고초를 겪게 한 것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노조 간부들 3명과 민주노총 경기북부 지구협의회 조직부장이자 김헌정의 아내 양미경은 구속된다. 완전히 정부에서 김헌정은 수배가 떨어진다. 그러나 김헌정은 투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었다. 반드시 이 투쟁을 승리해서 우리 환경미원들이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총선을 이용한 투쟁과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벌였다.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전술들을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전략을 잘 짜죠. 전략을 잘 짜는 거지. 일단 위원장님 일정시킬심사 대응이야. 파업 15일째 수배 중이던 김헌정이 검거된다. 김 씨 부부는 3살, 6살 난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구속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부가 다 구속된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양미경은 불구속 기소로 석방된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아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교섭을 요구하면서 구속노동자 석방에 총력을 다했다. 5월 중순에는 김헌정과 간부 1명을 남기고 3명이 보석으로 출소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탄압받고 회유하고 집집마다 하여튼 뭐 편지가 나왔으니까 빨리 복귀 안 하면 그냥 자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한 사람 빼가고 두 사람 빼가고 100명이 투쟁했는데 마지막 그 가니까 한 51명인가 그렇게 남았어요. 6월에 들어서 시청이 교섭에 좀 더 나은 안을 들고 나왔다. 5월 9일에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시청은 강제 사직시킨 11명을 복직시켜야 했기 때문에 교섭에 적극적이었다. 경기도 노조는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교섭의 마지막 날까지 사용주 측의 요구는 김헌정과의 관계 정리였다. 여정부 시청이나 그 사용자들의 그 요구는 그거 단 하나예요. 김헌정이하고 관계 끊어라. 왜 뭐 미아원도 아닌데 당신네들 그 사람 말 듣고 이 고생을 하냐? 끊으면 파업 3개월 기간에 임금 다 주겠다. 시장이 그랬어요, 나한테. 그 뭐 끊겠다고 나한테 각서 쓰래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다 잘라라 그러면 우리 함께 그만두겠다 그랬죠. 교섭에서 나왔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파업 투쟁 98일에 교섭이 타결된다. 시청으로의 원직 복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를 따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현장에 같이 일했던 4사람, 그 구속됐던 사람들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집행유예를 보통 뭐 2년씩 받고 나왔으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원직 복직시키겠다 하는데 그럼 그동안 그 사람들 어떡할까요? 그거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참 그 공기업하고 교섭하는 그 과정에 최초로 그 사람들도 함께 복귀하기로 그렇게 하고 김헌정하고 계속 이제 그 은혜 내가 가면서 조율하고 교섭하는 과정 내용 뭐 이런 거 전부 함께 하면서 역사적인 환경미화원의 첫 파업은 성공했다. 환경미화원, 위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시발점이 됐다. 첫 살에 싸움을 이긴다고 하는, 그렇죠. 싸움을 이긴다고 하는 첫 살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파업은. 그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한 투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투쟁.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또 싸우면 또 끈질기게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을 만들어준 투쟁인 것 같습니다. 첫 파업이 승리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야 석방된 김헌정에게는 파업으로 더 단단해진 조직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파업의 승리 후 김헌정의 출소 후 한 달에 1개의 노조가 생길 정도로 들불처럼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경기도 노조는 환경미화원보다 더 열악한 상용직 노동자도 함께 조직했다.
고양분회는 끈질긴 투쟁 끝에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했고 2년에 걸쳐 거액의 체불 임금을 다 받아냈다. 체불 임금이 8억 3천 정도 나왔어요. 휴일 계산 안 해준 거, 뭐 이런 뭐 연차 계산 안 한 거, 시간의 수당 일한 거 계산 안 한 거, 뭐 이런 게 이제 다 8억 3천이 된 거죠. 한 2년 걸렸어요. 다 받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쫓겨날 상황에 놓인 부천 상용직 노동자들이 투쟁 중인 고양분회를 방문한 후에 노조를 결성한다. 이제 어떻게 차를 타고 갔는데, 혼자 가셨어요? 네, 혼자 갔어요. 갔는데 진눈깨비를 내리고 고양시청 앞에 천막 하나 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천막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노숙자들 그런 시설 같이 생겼더라고요. 딱 느낌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또 하셨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사자예요. 우리 먼저 자른다고 그랬으니까. 부천분회는 이해 겨울 단협을 체결했다. 안산분회는 복수노조 문제로 청소업체와 지난한 투쟁을 한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해서 조합원을 탄압했고 경기도 노조는 단식투쟁, 연대투쟁으로 맞서 결국 파업 이틀째 사측과 합의한다. 성남분회는 노조는 빨갱이 조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이던 성남시 한 청소미화원이 자신을 가십시오,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김헌정의 강의에 마음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돈을 보고 노조를 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우리만 잘 먹고 살고 좋자고 하지 말자. 노조의 목적은 나하고 같이 옆에 주위에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보는 방법을 갖고 노조를 해야, 응?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져야 옛날 시골 사람들이 그 품앗이라는 거 하듯이 서로 도우면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변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돈 보지 말자. 그러고 저 양반이라면은 내가 믿고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성남분회는 복수노조로 집요하게 탄압받으면서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무려 4년 만에 단협을 체결했다. 싸움에서 얻은 거죠. 정년 올려줬고 임금체불 해결했고 수당이 이제 없던 수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뭐냐면 대우 옛날에는 어찌고 했던 게 말 한마디라도 조금씩 이제 미화원들을 무섭게 알고 경기도 노조는 파죽지세로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노조 결성과 동시에 투쟁이 시작되고 우리는 경기도 노동자 단체가 쟁취를 위한 투쟁은 단협 체결로 끝났다. 눈부신 성과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더 넓게 번져나갔다. 계속 깃발을 꽂아 간 거죠. 이제 고향 다음에 뭐 파주 하고 파주 다음에 뭐 부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가 하나씩 늘려가니까 노조 처음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해주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조직하면 또 천막 치고 교섭하다 안 되니까 투쟁하고. 그러니까 투쟁이 일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어요. 많이. 사안이 다 똑같고 그리고 요구는 다 똑같이 했으니까. 수원과 의왕에서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도로보수원들이 가입하면서 경기도 노조는 본격적으로 업종이 다변화된다. 집단 교섭도 시작한다. 우리 노동자, 수로원, 준사원, 건축원 등 상용직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 공동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요구는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제 쟁취와 고용 안정이었다. 공동교섭을 하자. 집단 교섭. 교섭의 요구가 같은 거 똑같은 지침이고 예산인데 공동교섭 하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자 하고 한 투쟁들을 배치를 하고
경기도 노조 간부들조차도 집단 교섭이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공동교섭의 값어치는 우리들의 임금 인상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핵심입니다. 김 원장은 이해의 지방선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응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고 노동조합 1차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집단 교섭은 성사됐다. 아니 부천시청도 한꺼번에 못 오는데 뭘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냐.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정말로 교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제 내 머릿속에는 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김원장 위원장이 하자고 그러면 돼. 이거예요. 정당들로 고용한자 백주하자. 우리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돈은 다 검은 돈이 되어 부정부정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다. 상용직뿐 아니라 청소미화원 임단협과 함께하는 공동교섭이자 공동투쟁이었다. 수원 도청 투쟁이 전체 조합원들이 우르르 모여서 투쟁을 함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좀 과시한 투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식구가 쭉 가입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자치단체의 큰 저항 없이 교섭은 타결된다. 평택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50여 명이 정리해고됐다. 4년간의 긴 해고 투쟁을 포기 않고 싸워 결국은 모두 복직된다. 노조의 생계비 지원과 김헌정의 위로가 없었으면 힘들었다. 기억이 딱 남는 게 우리 김헌정 동지가 우리 살아서 응징하자 공무원놈들. 당신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니까 살아서 꼭 응징하고 노동자 세상을 좀 만들자.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헌정은 노조 건설과 동시에 투쟁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연대하기와 공부하기의 원칙을 완강하게 지키게 했다. 그때 당시 한 집회를 하고 집에 오면 보통 12시거든요. 그럼 미안 아저씨들이 보통 4시, 5시에 또 일 나가야 되잖아요. 일 끝나면 반갑버스 대갖고 그래 쳐들어가는 거예요. 각 지부가 다. 집회 8시, 9시까지 하고 집에 여기 포천에 오면 막 10시, 11시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새벽에 여기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뭐 8시, 9시 정도 되는 노사연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노동운동사라든지 교육을 엄청 빡세게 시키셨어요. 하여튼 우리 김종필 여기 부지부장님하고 몇몇 간부들하고 밤만 되면 마포에 있는 데까지 차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11시 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이라 디풀이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디풀이도 못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또 새벽에 일해야 되고 일하고 이제 낮에 잠 좀 자고 이렇게. 당시 새로 조직되는 분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민간 위탁이었는데 노조와 자치단체는 민간 위탁 시 노조와 협의할 것이냐, 합의할 것이냐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쟁점을 두고 경기도 노조는 2003년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우리는 단결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노동자! 우리도 인간이다! 사람도 보자! 노조가 요구하는 노조와 합의한다로 타결되기 직전에 수원시가 교섭 당일날 미루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바로 다음 날 공무원 300명이 달려들어 천막을 부숴버린다. 사주하고 선행범입니다.
김원정은 조합원들과 함께 즉각 수원으로 달려와 즉석 집회를 연다. 그러나 시는 고소고발로 대응한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죽은 듯이 살아는 것, 가짜 운명, 누구 위야 살린다. 김원정은 4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석방되자마자 김원정은 조직을 재정비해서 집단 교섭에 들어간다. 퇴직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합의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쟁으로 연말에는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대부분이 투쟁의 결실을 맛본다. 수행했던 위원장직을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 이미 돼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4년간 이 노동조합을 지켜왔던 그런 노력들이 이제 제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김원정은 4년간의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부위원장으로 물러난다. 그가 평소 생각한 조합원 중심주의의 실현이었다. 조합원을 가장 앞세웠던 것 같아요. 먼저 조합원의 고민, 조합원들의 생각, 조합원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조합원들을 어떤 사업에서도 그냥 앞세우고 밤이 새서라도 조합원들한테 뭐랄까 노동조합의 지금 상태, 상황, 그 사람의 고민 이런 것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에 동의를 얻는 그 조합원들이 결국은 이 간부로서 성장하면서 나이가 뭐 그때 당시에도 50대 중반, 50대 이랬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간부로 또 서게 만드는 정도의 고집스러운. 경기도 노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출범 4년 만에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18개 지역에 분회를 둔 조직이 됐다. 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노조가 됐다. 이 한가운데에 김원정이 있었다. 김원정은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하면서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거는 무슨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 인간다운 삶, 또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청소부를 하든 시장을 하든 그게 너무 그렇게 내가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는 거지. 그럼 다 거기에 역할에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간부들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이 신발이 너덜너덜 하는 걸 신고 다니고, 그렇게 검소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간부들, 또 조합원들, 를 위해서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경기도 노조 위원장의 짐을 내려놓은 김원정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조직 건설에 집중했다. 전국적 조직화 건설이 우리 노동조합은 주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민간위탁 저지와 환경미화원의 임금 기준이 되어준 행자부 지침 폐기를 막는 투쟁을 위해서 더 크게 단결해서 하나의 단일한 대우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투쟁을 위해 한국노총과도 연대한다. 경기도 노조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경기도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 6개가 모여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경기도 노조는 전국 일반 노조 대표자 회의에도 참관 자격으로 참석해 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들이 보면 일반 노동조합 협의회하고 민주연합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해왔던 사업들이 소소하지만은 환경미화원들 관련한 뭐 공동 대응이라든지 뭐 간접 고용과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수련회나 하면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일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조직적인 문제의 발전, 이제 어쨌든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전국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토론들,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한 번씩 뭐 만나면은 토론 진행하고 뭐 그 정도. 전국 단일노조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원정 동생께 뜨거운 투쟁의 일로. 김원정은 공공연맹 공공시설 환경관리분과 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인 연대 투쟁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특히 자치단체 공공 부분에 현시동하고 노조 전국적으로 단일노조를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동지들 단일노조를 하자. 이 시기 충북 옥천의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저지 투쟁이 있었다. 경기도 노조가 이 옥천 투쟁을 지원하면서 경기도 노조는 전국 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 일을 노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합치면 어떠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서 뭐 합칠 수 있는 데만 합쳐보고 추후에 또 뭐 과정을 밟아보자 해서 그때 이제 쟁점은 전국 단위로 사업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협의로만 어려운 거니까 지역별 중심으로 한 협의회만으로는 어려우니까 헌정 이 친구는 이제 전국 단위로 노조를 만들자.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여러 군데 지역별 일반 노조들이 협의회인데 한 번에 다 합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충북하고 경기 일반하고 경기도 노조하고 합쳐서 민주연합 노조를 만들고 우리는 또 나머지 전국 일반 노조 협의회로 하고 민주연합 노조는 뭐 참관, 뭐 서로 협력 관계. 경기도자가 전국자로 바뀌는 겁니다. 경기도가 전국으로, 경기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전국이라고 바꿨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상은 비정규 영세 사업으로 조직을 확대하도록 지부가 강화되는 준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73명 중 찬성 64표, 반대 9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조는 전국 민주연합노조로 전국 단일노조가 된다. 민주노총이 성공부대가 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시작해서 7년 만에 장족의 발전이다. 전국 민주연합노조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속속 가입한다. 그러나 전국 민주연합노조가 실질적으로 전국 조직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강원도 속초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다. 속초시의 청소미화원들이 민간 위탁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임금조건이 열악해지자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다. 그러나 잘 안 되자 경기도 노조의 김헌정을 찾는다. 반갑습니다. 속초시 시설가입공단 노조위원장 엄동호입니다. 처음 만나볼 때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아직 신설이라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좀 잘 가르쳐 주시고요. 강원본부에 있었죠. 근데 강원본부에서는 뭐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민주연합 노조가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서 제가 한번 그때 사무실 아마 의정부에 있었을 겁니다. 의정부에 노조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찾아뵀죠. 우리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니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왜 한강미화원들을 공단에서 탄압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특별한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뭐 노조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아마 많이 힘들 거다. 하지만 좀 참고 지내다 보면은 아마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나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민주연합노조 속초지부가 생기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지방정부로부터 악법, 민간 이타업자로부터 살아왔는지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도 노조를 만든다. 그때 당시에 속초 지부가 2월 달에 2006년 2월 달에 설립을 해서 파업 중이었어요. 총파업 중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 지부장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 지부장이 엄동호 지부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엄동호 지부장을 찾아가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전국적인 어떤 이렇게 그 조직도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해서 토요일 날에 연락을 한 거죠. 진짜 한 개도 모릅니다, 저희는. 근데 선배님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처럼 저희를 많이 끌어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해, 삼척, 태백에 노조가 건설되고 강원도 전역에 전국 민주연합노조의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강원도에도 이미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일개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준이 40명에 불과합니다. 40명. 우리는 기업별 노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노조고 하나의 식구입니다. 민주연합노조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자치단체와 업체의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노동자들의 전국 조직으로 거듭난다. 전국 민주연합노조의 힘은 대단했다. 환경미화원 출신의 홍희덕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홍희덕 의원님, 우리 이렇게 동지들 모였으니까 이 방에서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김원정이가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김원정이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청소부를. 우리 노조 대표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대표로 그 길을 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려나 보다. 그거 뭐 여기 나가려면 누가 있어? 자기가 가는 거는 어느 도단이다. 현장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봐 내가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엄청난 국회 그거 내가 가리라고는 꿈에도 이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현실화되고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고 그건 뭐 참 두렵고 밤잠을 못 잤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이제 준비시켜라. 뭐 또 준비 안 했겠습니까? 담병호 위원장이 그 한노회에서 했던 그 의정 활동했던 거 이거 맨날 보라는 거예요. 이제 테이프 꼽아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간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딴 거는 뭐 모자라는 게 많지만 내가 노동자의 그 아픔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나는 그걸로 승부하겠다. 우리가 왜 노동조합을 합니까? 몇 프로의 임금을 더 받고자, 조금의 복지를 더 혜택을 보고자.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땅에 역사를 바꿔내는 소중한 일입니다. 김원정은
경기도 노조 초기부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적극적이었다.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집단으로 가입시킨다. 350분이 가입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선대본부장님께서 기쁘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함성이 튀어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 중심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세상은 바뀌는 거다. 그런 생각이셨어요. 시의원에 5명의 경기도 노조 간부들을 내보냈다.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간부에게 김헌정은 설득했다. 수정의 일환으로 나가라. 선거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떠들자. 전 그래서 출마했어요, 사실. 고양시와 이게 계속 교섭도 안 되고 막 거의 뭐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그냥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죠. 여기 모든 동지들이 헌신해왔던 모습을 대표하는 동지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에서 협력의 감을 파견한다. 사회 변화의 중심이 노동자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김헌정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다. 환경미화 노동자도 국회로 보내자 라는 것을 제기를 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자. 좋은 거죠. 그런 문제 제기나 기획력뿐만 아니라 또 그걸 실행을 시키는 힘, 나이든 남성 노동자가 그런 국회로 가자는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민주연합 노조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 노동자들 또는 다른 그때 당시에 당원들에 대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력만 아니라 실행력이 있는 거죠.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묘역에 계시는 선배들에게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양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의 방 이룩하자.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의 방 이룩하자. 노동의 방 이룩하자. 김헌정은 아팠다. 2007년도에 제가 복직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가끔 봤는데 사람이 얼굴이 창백하고 자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고, 안에 이제 그때 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참 누워있고, 그리고 무슨 뭐, 그전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왜 저렇게 안 좋아졌을까 생각했죠.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을까. 박수 쳐주세요. 김헌정은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병색을 모를 정도로 아픈 몸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억울한 해고자가 있다면 전조합원의 결사투쟁으로 악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우리 민주노조 노동자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다. 반드시 승리하다. 정리해고 분쇄 해고자는 1년이 되더라도 2년이 되더라도 복직시키는 것이 우리 노동자의 입장이고, 절대 투쟁하는 동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많은 회의와 교육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데 전력 투구했음에도 그는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한 2년, 2, 3년 전에도
2년 전인가? 아픈 거는 좀 있던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셨어요. 진짜 내색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색 안 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보라 그리고 근데도 내색 안 하고 계속 그거는 막 그 노동조합만 위해서 예. 막 이 눈에 이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김원정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조합 이용을 하잖아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데 조합비는 거의 없고 그 대신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의 노동조합 지금의 노동자가 다른 교섭을 해주고 이런 노동조합 아니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좀 권유하다 정도의 그 정도 예전 같은 뭐 플랫폼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마지막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김원정은 이해 여름에 국제노동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고 11월에는 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도 참석한다. 김원정은 이 회의를 다녀온 후에 휴직 신청을 한다. 그가 자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번 그때 쓰러졌잖아요. 저희가 광화문에서 농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비닐을 깔고 막 자고 막 비도 오고 이런데 그때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확 알게 된 건데 그것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를 몰랐었던 거죠, 사람들은. 제가 임원들한테 이 사람 좀 심상치 않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된다, 이 사람. 그런 조치를 니네가 취해야 된다. 여기 임원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집에서 쉬라고 강제로 막 해가지고 들어가서 쉬었을 거예요. 실제로 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이 오나 봐. 1999년 의정부 시절부터 10년간 단 하루도 노동조합을 떠난 적이 없었던 김원정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끌고 휴식에 들어간다. 이 휴식 기간 동안에 자주 볼 수 없었던 동지들을 만난다. 전집밥을 먹재요. 소고기를 사서 나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잘못한 것도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위원장이 무엇을 잘못한 건 나는 생각도 안 난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냐 저러냐 한 5만 원치를 먹었어요. 둘이서. 그러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하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화장실에서 피똥을 싼 거야. 그건 몰랐지. 나중에서 듣고 알았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여기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몇몇 간부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노조는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권위식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많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노조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하지 마라. 조합원들한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만남 3개월여 후 김원정은 광주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 가서 강의를 한다. 다음 날 김원정은 남해 중생사의 현관 스님을 찾아간다. 이곳에서 그는 3일 동안 단식을 한다. 이틀 뒤 밤에 급격한 통증이 온다. 다음 날 앰뷸런스를 불렀으나 마을의 다리 공사로 길이 막혀 늦게 도착했다. 김원정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김원정의 오랜만의 휴식은 동지들 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나긴 휴식이 됐다. 김원정 동지여, 열사여, 진정한 지도자 김원정 동지.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구보다 값지게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석 모란공원에 영원히 묻혔다. 대박! 이곳입니다. 대방대상! 앞장입니다. 대방대상! 앞장입니다. 열사 정치 대승 제 열사 제 검은 밤 하얗게 만개한 날 김건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단결합시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난 없을지 몰라. 지금 이 순간이 미안하다. 마지막인 것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죠. 영원한 동지. 걔는 혁명가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다라는 자치단체 관련된 그 공공 분야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등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역할, 그 정도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철학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바꾸어 준 사람이다. 꿈에도 좀 잘 안 나타나. 좀 나타나는 느낌이 가끔 나타나.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 일부러 오래 살으라고 그러고 접을 척 하느냐고. 지가 오래 살아야지 왜 우리가 뭐지 오래 사냐고. 보고 싶죠. 엄청 보고 싶어. 보고 싶죠. 어려워. 답답할 때. 그럴 때 위원장님 되셨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이럴 땐 김원정이 이렇게 하라겠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더욱 못 잊는 것 같습니다. 한 5월달 되면 보고 싶더라고. 생각이 나요. 5월달 보고 싶어요. 형 서천에 와서 막걸리 한잔 해요. 막걸리 한잔 살게. 살갑게 형 동생 하면서 좀 지냈으면 어땠을까.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형. 그래서 좀 못했어요. 날열이죠. 나는 진짜 그 양반 말랑을 안 했어요. 아마 평생 그런 사람 나는 다시 못 만나.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이지만은 처음이라 마지막. 나를 떠올려